안녕하세요, 찬우입니다. 오늘은 온천천에 왔어요. 여기 이쪽에 공모가 있어서 왔는데 시간이 좀 떠가지고 동영상 켰습니다. 시간을 놀려서 뭐 하겠습니까? Time is not a friend, time is not a friend. 하여튼 저번에 보편지식 교양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면서 보편지식과 보편상식 이야기 해보겠다 하면서 레벨 테스트 했었잖아요. 오늘은 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교양과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양과 사회성이 보편지식이나 상식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교양이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평소에 얻는 어떤 새로운 경험이나 배움 혹은 세련된 태도를 형성하는 걸 약간 총합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뭐 정확한 정의는 여기 편집으로 삽입해 넣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적어도 이 우리나라에서는 교양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단어인 것 같은데, 오늘 머리가 날씨가 어제 따뜻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날씨가 좀 춥습니다. 하여튼 이 교양과 사회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과 지식이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 교양의 정의처럼 뭔가 우리가 요즘에는 교양을 좀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같거든요. 저는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의는 세련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대체적으로 지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세련된 사람들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 우리가 막 흔히 교양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범위 안에서 상식 문제? 상식 부족으로 듣는 이야기 같단 말이죠. 근데 그게 1화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으로 사용되는 말인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다들 자기를 교양 시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교양 시민이라는 게 뭐 길 가면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 거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저는 교양이라는 게 오히려 좀 배려해서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려해서 시작하는 가치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교양과 사회성이랑 왜 같이 연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교양이라는 게 곧 사회성과도 큰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이나 지식은 교양 안에 포함되는데 교양은 사회성 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려보면 사회성 안에 교양이 있고 교양 안에 보편지식과 보편상식이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이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체가 없잖아요. 저는 사회성이라는 게 되게 직감과 감성에 기반되어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성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 기준에서 내 감성이 맞거나 내 직감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쎄하지 않을 때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사회성의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감성과 직감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까놓고 드러나는 가시적인 상황에서는 이성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교양 없는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다 내가 싫음, 내가 안 입고 오면서 시작되는 어떤 감정인 것 같은데 꼭 이유를 붙이잖아요. 뭐
저번에 그 사람과 달리기의 역성에서도 비슷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없잖아요. 싫어하는데 이유가 없는데 우리 계속 이유를 붙이려고 해. 끊임없이 이성적으로. 특히 그 사회성이 가장 많이 맞부딪히는 직장에서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싫은 이유는 그냥 저 사람이 속된 말로 진짜 X 같을 뿐인데, 뭔가 이성적인 이유를 대려고 하죠. 저 사람은 일을 못해서 그렇다, 혹은 저 사람이 하는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 어떤 본인만의 상식과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좀 비정상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이성이 낄 틈이 없죠. 근데 우리가 왜 사회성이란 말을 할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또 역설적으로 사회라는 거는 이해타산이 모인 어떤 협력업체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는 근로소득을 벌어야 되고, 근로소득을 벌어야 된다는 내용은 내 성향 혹은 내 기준의 사회성과 맞지 않는 사람과도 언제나 일을 해야 돼, 언제든지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보편적인 상식이나 보편적인 교양이라는 말로 그런 이야기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성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감성과 직감으로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어떤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성이란 말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혹은 반감을 가지는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y style's out of space. Don't roll with no big feet. I'm throwing out that shit. I can't feel my face. No A-bell. I'm throwing down and I'm out just shit. No matter ain't me. Don't ask shit and get like not me. That's all I say. 오는 길에 그 래퍼 피타입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 SNS에 올라온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과거 소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그런 느낌의 게시물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본인이 예전에 입사 면접을 볼 때, 지금도 많이 통용되는 질문이긴 한데, 본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약간 임모털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자기는 잘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사회성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한마디로 축약하는 그런 느낌의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제 스스로가 사회성이 낮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사회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으로서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개개인으로서 저의 장점이 단점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적용이 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감수성도 있고 따뜻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커뮤니티적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항상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체감했었거든요. 아, 이게 남들 다 인간관계는 남들 다 힘들지만 내가 좀 유독 못 버텨 하는 순간들이 있구나. 근데 보통 이런 사회성이라는 것들은 정말 다각도에서 관찰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사회성이 없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맙시다. 사회성이 낮다고 해서 나쁜 사람인 건 절대 아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회성이라는 게 어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연구한 그런 교수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얼핏 막 보면은 사회성이 높아도 친구가 적은 사람이 있고, 사회성이 낮아도 친구가 꽤 많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자에 속하는 편의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회성이라는 말로 너무 한 개인을 한 단어로 바꾸려고 하지 않나? 우리 모두? 너무 쉽게 그걸? 박찬우, 쟤는 일할 때 너무 감정이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인 사람일 거야 라고 축약하는 거는
저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이 감성과 직감에 의존해야 되는 이 영역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더 큰 범위의 이해타산적인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시간이 없잖아. 다들 자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그런 요즘이고, 사람들은 생각보다 더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잖아요. 어떻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나 지표, 직함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표현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때때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안다고 해서 이 사회가 더 올바르게 운영되는 게 아니기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맞다 아니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 사회성이라는 게 지금의 기준에서는 조금 더 한 단어로 정의되는 어떤 그런 명료함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의 기준이 어떤 보편적인 지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걸 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성이라는 것, 그 안에 교양이라는 것, 그 안에 지식과 상식이라는 것들이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넓은 집에 살기 싫어요.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적인 사회성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은 좀 공격하는 용도로 너무 지나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국평호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안 좋은 말인데 언젠가부터 유행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 평균은 5등급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수능 성적의 중간값이 5등급이니까 이것도 결국 또 다시 SNS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교하기가 쉬워졌잖아요. 서로 그렇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걸? 평균 실종의 사회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약간, 평균 실종이 맞나? 평균 올려치기 사회? 하여튼 평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평균의 기준이 높아진 것 같아요. 평균 5등급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 대학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녔을 텐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텐데, 우리는 월 300 버는 사람들을 300충이라고 부르면서 좀 희화화하는 어떤 인터넷 문화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월 300 이상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 사회가 너무 호전적이게 된 게 아닌가? 특히나 이런 어떤 비교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이 사회성이라는 것들을 좀 더 나아가 교양이라는 것들, 상식과 지식이라는 것들을 좀 바르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를 요즘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너무 쓸모없는 논쟁이고, 사실상 우리 인생의 근처에는 그런 혐오가 만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로 친구를 재단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고, 부모님을 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상대적인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좀 생각을 해봤냐면, 그 융통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많은 융통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사회라는 게 항상 늘 그런 것 같아요. 흑과 백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떤 느슨한 회색지대가 있는 세상인 것 같거든요. 모든 세상의 법과 규칙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융통성이라고 부르면서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 SNS 같은 것들이 너무나 우리를 쉽게 갈라치게 합니다. 이게 뭐 중국 세력의 그 농간이다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 평균 내려치기, 평균 올려치기, 혹은 평균 실종 사회에 맞게
사람들이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회색지대가 거의 우리 인생의 전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까지는 아니겠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한 가지 색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우리 스스로를 면접장에서 한 단어로 설명해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쉽게 남들을 재단하려고 한다. 네가 날 두고 몇 갔으니까 부싯돌 같아 너와 나 부딪히면 징검다리를 건너겠습니다. 사회성과 융통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다가, 그러면 이 융통성이 너무 극단적으로 본인의 편 혹은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게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야. 나 5,000원 냈어. 근데 이만큼의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되게 극렬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새 예를 들면 뭐 매너 손님과 진상 이런 것들을 막 나누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막 욕설을 사용했건 폭력을 사용했건 뭐 어떤 가게의 기물 파손했건 그런 걸로 진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화, 내가 지불한 재화에 대한 값에 맞는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거는 컴플레인조차 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왜 저런 걸 얘기 못하게 하냐, 저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상태로 토론을 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고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 극단에 있지 않잖아요. 그 극단의 사이 어딘가에 있는데 왜 항상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왈가왈부할까? 우리는 항상 평균이 5등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1등급과 9등급의 사례로 가지고 서로를 물어뜯을까 하는 그런 의아함이 생기더라고요. 의아함이 생기는 동시에 반성하게 되게 되었어요. 나는 안 그랬나?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스스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인 걸 잘 알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회성을 깎아내리면서 저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한다라고 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제일 간편하거든. 내가 옳지 않고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교양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보편 교양에 속해 있는 사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사회성이 또 더 극히 떨어져 있는 시즌이라서 이 세상에 사람을 혐오하는 쪽에 의견이 가까워서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회색지대에 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국민 평균 5등급의 범위에 있는, 이건 나쁜 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일반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런 좀 지양해야 할 어떤 그런 가치들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또 아닌 상처가 왜 자꾸 신경 쓸까 like a paper cut. 사회성, 교양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서 사회 문제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표현의 문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좀 제가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당장 떠오르는 사례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성 간의 문제가 있겠죠. 보통 남자들은 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또 반대로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많은 공감을 바라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충분히 웬만한 여성들보다도 상당히 F스럽고 감성적이지만
그 의견에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사회성이랑도 비슷한 측면인 것 같은데, 사회성이라는 거는 보통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을 표본으로 거기에 평균을 따르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또 국병호 얘기 비슷한 것도 했지만, 군인이라고 가정합시다. 군대는 어쨌든 상명하복에 대한 개념이 있는 공간이고, 그곳에서는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해서 내 선임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긴 무조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순의 개념이 강한 곳이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나이에 많고 적음, 배움의 고하 이런 걸 떠나서 먼저 들어온 게 권력의 힘인 경우가 스탠다드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비이성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잖아요. 본인들이 그 조직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남성과 여성의 표현의 차이도 저는 그런 표본의 차이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살아온 세상의 표본에서. 예전에 그 어디 파이게임이 아니고 피해게임인가요? 거기 윤비님이 나와가지고 막 그 파이님 떨어뜨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세상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 세상에선 울면은, 남자가 울면 아무도 봐주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되게 많은 남성 시청자들이 공감했잖아요.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별로 반반 나눈 남자의 세계에서는 우는 것은 죄악과 같았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사내의 녀석이, 사내 자식이, 이런 말들을, 이런 어떤 구시대적인 말을 아직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당연히 옳지 않다는 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그런 식으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죠. 가르침도 있었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뭐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해. 물론 중요한 가치고, 여전히 지금 세계에서, 아니 오히려 지금 다시 좀 더 회귀한 느낌이 들죠. 저번에 환승연애 편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이 여성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니까. 왜냐면 실제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너무 표현을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이 표현을 하면 아마 우리 흔히 말하는 정 털려서 떠나는 여성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 아냐면, 저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들의 고질병인 꼭 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말하면 내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당신이 이런 나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남성들이 표현을 하지 않는 그런 것도 그들의 사회에서의 사회성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건 정말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표현하고 사십시오. 이 상대적인 세상에서 내가 뭘 해도 내가 사회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내가 사회성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근방에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거의 한 6, 7년 만에 와보는 것 같고, 이야기를 좀 마저 이어가보자면, 무슨 말을 했지? 그러면 이런 보편 지식과 상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성은 어떻게 연마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연마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세상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타고나는 것들일 겁니다. 재능이겠죠. 유전일 테고, 아까 그런 수능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식도 어느 정도 재능이죠. 노력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건 재능인데, 그러면 이 사회성이 없는 나는 이 재능만 생각하고 여전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전혀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빌어먹을 이해타산 관계, 이성적인 사슬고리가 계속해서 사람 사이를 엮고 있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아야겠죠. 사람답게 산다 함은 제가 생각하는 사회성이 좋고 보편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결국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은 돈을 벌지 못해도 혹은 많은 인덕을 쌓지 못해도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지 못해도 보편적인 개인의 삶 자체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계속 재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이어나가 보자면 자랐을 때부터 어떤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우리 흔히 말하는 MBTI가 E 뭐 이런 류의 사람이거나 혹은 훈육 방식의 어떤 문제로서 그런 사회성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되게 비약입니다. MBTI 같은 어떤 실제로 그렇게 큰 효험이 있지 않은, 그저 어떤 SNS 상의 유행이었을 뿐인 어떤 인간관계 혹은 인간의 성향을 파악한다는 테스트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어떻게 다 나눌 수 있냐. 동시에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은 그 16가지 말도 안 되는 인간을 나누는 그 유형에 목숨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소개팅에도 써먹고 면접에도 MBTI를 물어보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를 성찰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은 더 그렇고 더 소모적인 미디어가 많은 시대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나는 INFJ니까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훈육도 그런 개념이에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어머니가 처음이었겠지만 저 어릴 때는 체벌이 조금 비일비재했고, 전 제가 기억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벌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까지는 아마 클 수도 있었다는 말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그런 체벌이 없었더라면 내가 좀 더 이만큼 비뚤어지진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회초리가 아닌 이런 주먹이나 손발로 얻어맞은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어릴 때 말을 잘 안 들으면 속옷만 입히고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때는 생각해보면 그냥 적개심밖에 없었던 것 같아. 어떤 잘못을 반성한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혼이 나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제 어느 한 부분의 퓨즈가 끊긴 거겠죠? 그렇다 보니 비슷한 어떤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지금 세대에 어울리는 어떤 유연함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교육의 문제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인해서 그걸 이제 부모님의 탓으로 끝내면 그 정도의 한계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제 그럼에도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운7기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이 7이고 기가 3이다 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그 말에 정말 동의하거든요. 어쩌면 운이 10일 수도 있겠다,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9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하죠.
매주 로또를 사는데 매주 12명 정도씩 당첨자가 나오는데 왜 항상 나는 당첨이 안 되지? 운이 없어서겠죠? 그런데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인생은 운칠기삼이다. 네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 네가 어떤 대학을 가는지도 결국엔 다 운이다 라는 말도 일리 있지만,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결국 기삼을 갖춰놓지 않으면 그 운이 와도 따라잡지 못한다.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운칠 기삼에서 기삼을 채워놓으면 운이 1만 떨어져도 내 경쟁자가 마찬가지로 그날 운이 없고 기도 없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내가 갖출 수 있는 것에서 최선치는 해놔야 되더라고요. 내가 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언제까지고 방 밖을 벗어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찬우의 방인 이유도 그런 건데요. 저는 이 세상을 내 방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방 밖을 못 나올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내 방으로 만들자. 이 상대적인 손가락질 잣대 사이에서 물론 이 기삼도 내가 갖춰졌다고 해서 남들 눈에서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기삼을 갖췄다라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운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이 운이 내 기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근데 반대는 잘 없더라고요. 내 기가, 준비되지 않은 기가 운으로서 찾아오지 않더라고.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거는 늘 내가 어느 정도 먼저 나서서 갖춰야 됩니다. 결국 이런 사회의 모든 암적인 대화들, 암적인 다툼들은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남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좀 주세요. 사랑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자라는 사랑을 그녀에게 주는데도 받질 않으니. 대학가 상권을 여기저기 누비면서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날씨가 정말 좋네요. 10년 전 이맘때면 딱 군대 전역하고 3학년으로 복학했을 당시인 것 같은데 그때도 정말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았죠. 뭔가 확실히 이 대학가가 많이 죽었다고 해서 보니까 확실히 많이 죽긴 했는데 그래도 그 대학가만이 주는 어떤 젊음의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 날씨도 좋고 이제 진짜 봄이 다 왔네요. 10년 전 이 봄 때쯤 마주쳤던 친구들도 다 좋은 운과 길을 받아가지고 좋은 삶을 살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렇게 이 봄날씨 같은 어떤 그런 달을 보내셨으면 하고 마무리가 좀 어색한데 어쩔 수 없죠. 뭐 또 이 이후의 일은 편집하는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전 여기서 약속 장소로 마저 가보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찬우였습니다.